공대리. 좀 저한테는 대하기 어려운. 이 속에 라떼 들어있네요. 라떼? 라떼는 그런데 옆에 단장님도 지나가시고 전님 지나가시고. 낙지 사왔어.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군대위리 공대리.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바로 F-16 조종사 김선옥 대위님과 유튜버 진격의 아재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옥 대위입니다. 주기종은 RF-16이고 총 비행시간은 1000시간, 그리고 주기종 비행시간은 약 800시간 정도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조종사 출신 유튜버 진격의 아재입니다. 저는 옛날에 RF-16을 탔었고요. 한 2000시간 탄 것 같고요. 지금은 열심히 그냥 살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비행시간 1000시간 그리고 2000시간의 현역 그리고 예비역 조종사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진짜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 스케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베테랑 조종사 분들이신데 다 생업에 바쁘시고 임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늘 구독자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해주러 나오셨습니다. 사실 아재님께서는 현역으로 치면은 정말 저랑 차이가 어마어마하시거든요. 현역이실 때 이 자리에 모셨으면은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유튜버로서 쉽게 전투조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모셨고, 김선옥 대위님 같은 경우에는 또 놀라운 비밀이 뒤에 밝혀질 텐데,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입장에서 사실 제가 그동안 어깨너머로 들었던 거라든지 그런 걸 머릿속에서 싹 비우고, 오늘은 정말 일반인 입장에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한번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두 분이 사실 현역 때 같이 복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요즘 잘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대대에 있을 때, 지금은 4기 리더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윙맨 자격에서 2기 리더로 가는 과정일 때 이제 대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대대장님과 대대원. 그러면 얼마 정도 같이? 2년 정도 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혹시 대대장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윙맨이라고 이제 대대 거의 막내 기수에 있어서 약간 대대장님을 뵈는 것조차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마주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저한테는 대하기 어려운.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셨던 게 전투조종사가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투조종사는 뭘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출근을 하게 되면은 전 조종사가 전체 브리핑실에 모여서 전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날 상부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전파하고, 그리고 조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상이기 때문에 기상 브리핑, 그리고 그날 비행 중에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전체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는 각 조종사가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상 임무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이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행 이륙 시간 2시간 전에 브리핑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시간에 맞춰서 스테이션을 해서 비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부터 브리핑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비행 전에 비행을 위한 또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차차 비행 준비로 일과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그럼 뭐 출근이나 퇴근 시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8시 반 전에 이제 출근 완료를 해서 전체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야간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비행 이륙 시간에 따라서 출근을 딜레이해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재님께서는 대대장 입장에서의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대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가 그러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대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일찍 나와서 대대 주변도 보고, 우리 비행기들이 나가야 될 지점에서 F4가 점검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다 보면 옆에 단장님도 지나가시고 전님 지나가시고 안녕하십니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역할이죠. 거기에서 이제 비행대장 역할이 대대장 역할의 2분의 1을 맡아서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 사실 그 아까 이제 윙맨 시절에 대대장님이셨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던 분이 지금 옆에 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계신데 거리감이 느껴져요. 비행은 일주일에 보통 어느 정도 하시나요? 자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비행을 수행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비행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뭐 일반인 분들은 뜨고 내리는 것만 보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도 비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조종석 자체가 정말 비좁고 거기서 이제 격한 기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체적으로 피로가 상당하시죠? 네, 비행을 하면은 칵핏 안이 좁기 때문에 뭐 몸을 많이 움직인다던가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양은 되게 스로틀을 만지다던가 스위치를 만지는 정도로 되게 조금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쥐도 받게 되고 또 그리고 계속적인 이제 판단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임무를 진행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행한 이후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약간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비행을 하고 나면은 그동안은 정말 바싹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사실 뭐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아까는 이제 비행을 하기 전에 뭐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그 브리핑 때는 우선 각자 그날 정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에 대해서 우선 정하고 그 이후에 그 임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있던 그런 비상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임무 지상부터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고 착륙해서 항공기 점검까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지까지 이제 지상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비행을 하고 나면은 뭐 비행 후에도 또 뭐 디브리핑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디브리핑 때는 그러면 뭐 어떤 얘기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리핑 때 그날의 뭐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정해놓고 가게 되는데 그날의 목표를 과연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하고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 요소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디브리핑을 실시해서 다음 비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대대에서는 그럼 누구에게 브리핑과 디브리핑을 하게 되나요? 브리핑하고 디브리핑 주간은 우선 그 편조의 리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브리핑, 디브리핑 시에 이렇게 뭐 그날 못했으면 좀 혼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비행대대는 비행대대 나름만의 어떤 그런 뭐 특별한 문화 같은 것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실 때 가방을 하나를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가방 보셨어요? 네, 거기에 이제 패치에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뭐 B&B 뭐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걸 보셨구나. 네네네. 그 뭐 콜사인이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거를 뭐 별명 같은 걸 붙여주는 문화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대마다. 네. 대대장 하면서 콜사인이 새로 생긴 게 아까 보신 이제 B&B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보통 지휘관들이 취임식 할 때가 겨울이에요. 춥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대대원들과 이제 다른 분들 서서 추운 연병장 또는 체육관에서 첫째는 저는 뭘 하고 둘째는 막 대대장의 취임 인사가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대위 때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추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저는 대대원께서 저를 믿고 또 믿으라. 그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 그랬더니 갑자기 끝! 그래서 콜사인이 믿고 믿으라. Believe and Believe. 그래서 B&B가 됐습니다. 콜사인 뭐셨죠? 제가 원래 이모였는데 최근 바뀌어가지고 낙지로. 낙지요? 네. 나치라고 비행을 하면서 나치라는 기동이 있는데 나치 사우스 하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가 나치 기동을 하겠다 이 얘기였는데 어떤 한 후배가 그거를 낙지 사왔어 약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콜사인이 이모에서 낙지로 제가 있을 때는 이모까지밖에 못 봤는데 낙지 사우스는 참.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제가 이제 뭐 콜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이제 사실 임무 때 그걸로 부르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지상에서의 별명 애칭 같은 건 거죠. 네, 그때 부르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연합 임무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때 미군들은 그 콜사인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뭐 비행하면서 그 콜사인을 쓰지는 않는데 그냥 지상에서 그때도 지상에서 서로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콜사인을 서로 부르는 제 생각에는 김선호 이렇게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뭐 그거보다는 캡틴 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캡틴 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콜사인으로도 좀 부르고 이러는 것 낙지는 같습니다. 좀 미군들이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나치라고 할 네. 생각입니다. 대박 낙지 사왔어? 네. 대박. 조종사인데 지상에서 뭐 다른 보직을 받아서 뭐 다른 부서나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많이들 또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 외에 조종사가 뭐 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안에서도 이제 비행뿐만 아니라 각 조종사마다 이제 맡고 있는 지상 임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스케줄 장교나 그리고 IPCM, 도서 장교, 시뮬레이터 장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케줄 장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대대의 비행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일일 스케줄을 매일매일 이제 짜고 있는 장교이고 도서 장교나 시뮬레이터 장교도 말 그대로 조종사들이 탑승하는 시뮬레이터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도서 장교 같은 경우에는 대대에 있는 도서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장교가 되겠습니다. 또 아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비행 외에 다른 보직들도 많이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비행을 하게 되면 1선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비행을 안 하는 부대로 이제 또 2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행 부대에 있느냐 나와 있느냐. 일단 대위님께서는 비행 부대에 지금 계시잖아요. 있으면서 이제 지상 업무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행단 안에서도 비행대대 말고 단본부나 이쪽 빠져서 일선에 있는 행정직 조종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표준화 평가, 무슨 감찰실, 작전과 통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비행 부대를 아예 떠나서 진짜 2선, 뭐 사령부, 합참, 본부, 국방부로 나가서 이제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제 계급들이 조금씩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가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나는 군에 뜻이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대학원 뭐 이런 데도 나갈 수 있죠. 또는 지휘참모대. 다시 복귀를 해서 하는 그런 역할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신 뭐 2선 뭐 이런 부대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은 비행은 그럼 뭐 아예 안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유지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종사로서 기본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비행이 유지 비행입니다. 그래서 1선에 있는 분들이 유지 비행 그런 게 없고 다만 2선에 있는 분들이 유지 비행. 그래서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데 3달에 한 번씩 와서 그 감각을 그런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유지 비행을 하지 않으면은 갖고 계신 뭐 자격 같은 게 뭐 좀 뭐 비행 자격이 아예 없어지죠. 비행 자격이 상실된다든지 그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자격이라는 것도 또 뭐 그냥 단순히 비행을 할 수 있느냐의 자격도 있지만 뭐 공중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무기 운용 자격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자격들이 있고 조종사가 우리가 흔히 이제 빨간 마우라 이제 고등 과정을 수료하고 빨간 마우라를 매면 공군 조종사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막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자격을 획득하고 이렇게 점점 승급을 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뭐 공중급유나 뭐 MBG 그리고 MC 자격 뭐 그런 다양한 자격들이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조종사 자격이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윙맨, 2기 리더, 4기 리더 그리고 IP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윙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기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편조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그런 비행을 많이 하게 되고 2기 리더부터는 자신을 포함해서 2기 이상의 항공기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겠고 그리고 4기 리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포함해서 4기까지 통솔할 수 있는 조종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관 같은 경우에는 4기 리더 플러스해서 윙맨 이제 처음 이제 전환을 하는 조종사들 이제 후방석에 탑승해서 그 조종사가 항공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대에 가면 윙맨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2기 리더, 4기 리더 그리고 교관까지 이렇게 간다는 건데 2기 리더 뭐 4기 리더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4기 리더면은 나 포함해서 뒤에 윙맨 셋을 이끌고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 전투기의 기본 편제는 2대로 시작합니다. 네네네. 기초 베이직 엘리먼트는 2대, 그거를 분대, 네. 그걸 2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4기가 붙어서 편대장이 돼도 2기 리더와
윙맨, 4기 리더와 윙맨 이렇게 붙여서 4기 리더, 윙맨, 2기 리더, 윙맨이 한 편조가 돼서 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4기 리더가 가장 최선임. 그럼 4기 리더면은 본인 조종을 하시면서 나머지 3개 항공기의 어떤 오더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최소 엘리먼트가 2대인 이유가 4기 리더는 2기 리더한테 오더를 줍니다. 그럼 2기 리더는 윙맨을 데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겠죠. 근데 이 4기의 전체적인 임무는 4기 리더의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기 리더가 2기 리더한테 낙지 사와. 그럼 이제 낙지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낙지 사우스 기동을 시키면 그 윙맨을 데리고 가고 나는 다른 기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대규모 편대라고 하더라도 다 2기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대규모 편대를 이루겠네요. 네, 대부분이 4기 이렇게 편대들이 모여서 이제 대규모 편대군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자격은 2기 리더, 4기 리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나요? 비행 시간이 차면은 뭐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정해진 비행 시간 이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IPCM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 승급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승급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IPCM?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군요. 네, IPCM. 옛날에 IPQC라고 라떼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마다 조종사 능력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휘관들이. 그래서 어떤 임무에 이 조종사를 투입을 하고 안 되고 이런 걸 판단하고 있으면서 가리키면서 시간이 돼서 이 정도 자격이 됐구나 승급을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공대공을 그러면 뭐 어떻게 훈련을 하지? 다른 데들끼리 뭐 이렇게 붙거나 뭐 라떼도 저래. 그땐 라떼가 없었어요. 왜 제 남자친구는 왜 항상 저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건가요? 특별한 이야기가 또 옆에 있습니다. 최초의